뭐 이게 이제 요즘 시대로 비교해 보면, 아이고, 요즘 시대로 비교해 보면은 코로나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마스크도 쓰고 최대한 자기가 개인 위생을 잘 지켜서 행동을 했는데도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실 저도 이렇게 그 공포감을 느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메르스나 사스 그때도 뭐 학생이었고 군인이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때는 이렇게까지 공포스럽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전파가 되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었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 코로나는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이제 전염이 잘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피부암 같은 것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뭐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주에서 이게 피부암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 뭐 그 뭐 요거는 이제 과학적인 건 아닌데 호주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하늘에 오존층에 구멍이 나 있어서 그 오존층이 얇아진 그 구간이 이렇게 오존이 이렇게 층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오존층이 이렇게 얇아지면서 이것들을 잘 내보내지 못하고 직접 들어와서 사람들 피부에 닿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암을 유발해서 피부암 비율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호주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썬팅이 아니라 그 뭐죠? 선텐을 좋아해가지고 막 그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막 쫙 사람들 누워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꼭 바닷가에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냥 풀밭에도 막 누워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누워있고. 근데 이렇게 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없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많은 환경 문제들, 여러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이 환경 문제뿐 이 환경부를 통한 이건 이제 우리나라 차원이고요. 뭐 유엔에서도 환경기구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뭐 기후협약 이런 것들도 생기면서 그 이런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조를 취하게 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어쨌든 이 환경 문제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에서 원자력 실험을 계속 하다가 뭐 실수로 원자력이 터졌어. 그럼 막 방사능이 쭉 막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A 나라에서 실험한 거니까 A 나라에만 이렇게 딱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옆에 있는 나라들로 쭉 다 퍼져나가죠. 그리고 뭐 어느 나라에서 화학 그 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막 이게 퍼져나가.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뗀 거니까 이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들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단일 국가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해결하기가 어렵고 여러 나라들이 협약을 해서 공조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논의들이 이제 1950년대 이 런던 스모그를 겪으면서 어떤 그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후협약이나 뭐 여기서 어떤 논제를 채택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젠다로 가지고 간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 중에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스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한 건데 여기다 이제 마치 현대판 노아의 방주인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나라처럼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적절한 온도, 빛, 물, 산소 등등을 주입해 주면서 여러 동물들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 동물이랑 식물,
뭐 곤충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 놓고 얘네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게끔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물들이 점차 죽어나가.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가 들었다더라? 2조 원이 들었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동물, 식물들이 다 조금씩 죽어나가고 결국에는 이 넓은 공간이 누구의 차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퀴벌레, 개미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여기를 다 잠식했다 하는 부분들을 실험의 결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임의로 조작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걸 배운 거죠. 2조짜리 결론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론자들이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가이아 이론 이런 걸 주장하죠. 우주 어머니가 아니라 지구 어머니 이론. 이게 이제 지구 어머니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구가 어머니고 우리는 그 자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구가 있고 이게 지구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뭐 사람도 살고 곤충도 살고 뭐 동물도 살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다 지구 어머니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얘도 자녀, 얘도 자녀, 얘도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 너무 막 하고 어머니에게 해를 끼쳐. 그러면은 이 지구 어머니가 어떻게 한다? 열받아가지고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대지진, 뭐 동경 대지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뭐 쓰촨성 지진, 사천성 지진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대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이론에 따르면 옹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사실은 지구 어머니의 심판의 영역이다. 인간들이 이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주장이 너무 반인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그 임의적으로 생태계를 꾸리려는 시도 이런 시도들은 좋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대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오염물질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즉 지금 이제 우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수도가 있고 상수도가 여러분 뭐죠? 이렇게 싱크대 같은 데 들어오는 물이죠. 싱크대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음식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이게 막 전 그 물 안 마시는데요. 하지만 이 관을 따다가 정수기에다 연결해서 여러분이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거를 우리가 상수도라고 부르는데 이 상수도에서 나온 쓰고 남은 물 그거를 우리가 하수도라고 하죠. 이 하수도는 쭉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오염된 물이 이렇게 나오면은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밖으로 여러 번 그걸 거쳐가지고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내보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자연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뭐 구름이 되고 비가 돼서 다시 내리고 그 물들이 이렇게 흘러서 상수도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하수 종말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요런 이제 쓰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었다면 이제는 사전 처리 아예 요 부분을 적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오염이 덜 되는 것들을 쓰고 요즘에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있죠. 미니멀리즘. 그래서 가능하면 안 쓰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빈티지를 쓰는 거.
그래서 오래된 옷을 입는 거예요.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거. 저도 요즘에 이제 여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사촌 형이 준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준 옷을 그냥 한 번 더 입는 거. 근데 사실 옷이라는 게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서 뭐 10년, 20년 입어도 멀쩡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프렌치 빈티지, 아메리칸 빈티지 이런 것들 입는 사람들 보면은 뭐 30년대, 1930년대 뭐 미군 바지 뭐 이런 거 왜 입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뭐 멋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바지 막 100만 원씩 하잖아요. 이미 100년이 된 바지인데 100만 원씩 주고 사 입는 뭐 그런 것들, 구르카 팬츠 뭐 이런 것들 비싼 돈 주고 입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요 테슬라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차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은 수많은 전기차들이 개발이 됐었는데 그동안의 전기차들은 이렇게 상용화 단계까지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컨셉카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런 차들도 나중에 미래에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상용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전기차인데 뚜껑이 위로 따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어떤 소유욕을 막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요즘 최대 화두가 그런 거래요. 환경이랑 뭐 유기농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이 석유차 타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딱 노려가지고 그 사람들 타겟팅해서 이런 차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뚜껑이 막 위로 따이고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거고, 여기 계기판도 보면은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 이 계기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고 타블렛 하나 딱 있어요. 우리 지금 제 차만 하더라도 여기에 제 차도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전기가 얼마나 충전됐는지, 여기에는 속도계가 있고, 여기는 연비 같은 게 표시되고, 여기는 뭐가 표시되고, 뭐가 표시되고, 막 표시되는 게 많은데, 이 테슬라 이 차에는 딱 하나, 태블릿 하나에 여기에 모든 정보가 딱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운전하는 차에는 핸들 쪽에 그 계기판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그 대시보드 쪽에, 다시방이라고 하죠. 대시보드 쪽에 딱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전기를 충전해서 가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소폭탄 들어보셨죠? 이 수소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수소폭탄이 어떤가요? 되게 이제 작은 폭탄인데 폭발력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처럼 적은 수소를 주입하면은 이 차가 오랫동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열을 만들 때도 터지면서 나오는 게 산소와 결합해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차죠. 다만 이 수소차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소 충전소가 만약 폭발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올해 초에 이 수소 충전소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냉매라고 알려진 프레온가스 냉매로서 작용하는 이 프레온가스도 사실 개발 당시에만 하더라도 신이 내린 가스다,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그 냉장 보관을 하게 해준 그런 냉매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신이 내린 건 줄 알았는데 얘가 이제 분해가 안 되면서 위로 올라가서 계속 그 대기에 쌓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존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의 장점이 뭔가요?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열에 강하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고 잘 안 깨지고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요?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게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썩는 플라스틱이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생물들로 하여금 이제 여기 같이 이렇게 하면은 없어질 수 있게끔 만든 이 썩는 플라스틱을
그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재활용은 어떤 건가요? 그 뭐 이렇게 좀 라벨 떼가지고 버리고 그러면은 그거 씻어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이게 뭐 요걸 씻어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뭐를 담아서 팔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썼던 물건을 재활용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카풀 같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A라는 행선지에서 B로 이동할 때 혼자서 차 한 대씩 가지고 이동하면 4명이 이동하면 차가 4대가 필요하겠죠. 근데 한 명 차로 넷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공해 물질도 4분의 1만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카풀 하면은 정말 괜찮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죠. 안전 문제가 있고요. 정말 이 카풀 태워준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도 들 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지나치게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의 사고죠. 이 행선지가 특정 지역에서 어떤 역에서 어떤 역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아이고, 사실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가능한데 지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행선지가 다르고 또 그 도착해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저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공유 경제라고 해서 우리 뭐 소카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뭐 한계가 명확하죠. 이게 또 정차해 놓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UN 무슨 회의에서 UN 환경 개발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 Sustainable Development 이거를 그 의제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지구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외면받는 거죠. 시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환경부 인증 통과도 잘 안 되고 자연 내에서 그대로 분해가 되는 거는 아직 불가능하고 열을 좀 가해줘야지 분해가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구성도 낮고 재활용도 어렵고 곡물 원료 플라스틱도 오히려 이 곡물 원료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드는 화학 비료, 이 곡물을 재배하는 데 드는 어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썩는 플라스틱 이게 이제 더 아직은 기술이 발전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권력 관계를 배태하는 것이 아니냐. 배태라는 말이 이제 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개도국에서는 아직 기술이 부족하니까 여기서는 화학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 열병합 에너지 뭐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거 다시 이 시대를 지났잖아요. 화력 발전 이런 거 다 지났으니까 이거 이제 쓰지 마. 이거 안 좋대. 쓰지 마. 너네 쓰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자기는 다 써서 발전해놓고 이거 이제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걸 갖다 팔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과 암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요게 이제 미국에 있는 태양열 발전소인데 요 사막에다가 크게 이렇게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정전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정전이 뭐 이 태양열로 바꿔서 그렇다 이런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반대해서 이제 이 환경론자들은 아니다 이거 더 늘리면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넓은 땅에다가 이만큼 설치해도 정전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막 산인데 요거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태양열 설치하고 이런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이런 정치공학적인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면서 환경을 잘 가꾸고 좋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